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합병부터 했었거든요.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근데 합병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합병 제한 사유라 해가지고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지번 부여 지역이 다르면 합병 못해. 소유자 다르면 합병 못하고 지목 다르면 못합니다. 집안이 연속돼 있지 않다, 떨어져 있다, 합병 못합니다. 그 다음에 축척이 다르잖아요, 합병 못해요. 그 다음에 등기된 땅과 등기 안 된 땅 합병 못합니다.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는요, 공유 지분, 그 지분이 같아 합병되고 지분이 다르면 합병 못해요. 이런 걸 봤습니다. 합병할 때는 측량이나 면적 측정은 안 합니다. 지적 측량 안 하고 면적 측정 안 하고 이렇게. 자, 지목 변경 넘어가가지고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에서 지목을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지고 대상 토지가 3개가 있었는데 2개를 했어요. 첫 번째 게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이때 형질 변경이라는 말은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목 변경은 결과가 되는 거다. 이렇게. 다음에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라는 말을 나왔어. 그때 건축물 용도 변경된 경우로 예를 든 게 폐교 이런 걸 말 들었습니다. 다음에 바다가 된 땅 등록 말소로 갔는데 이게 바다로 돼가지고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게 말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그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90일 내로 신청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90일 내로 안 와버렸어. 그럼 냅두는 게 아니라 소관청은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돼요. 그 말소하고 나서는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한테 통지해 줍니다. 지어져 버렸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소시켜놓은 토지가 다시 지형이 바뀌면서 회복이 된다고. 토지로 살아나. 그때 회복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신규 등록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때 회복 등록됐을 때 그 땅의 소유권은요, 원래 소유권자한테 복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없는 땅 이렇게 처리돼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으로 넘어갔어요. 축척 변경은 그대로 해서 가면 축척을 변경한다 이렇게 될 테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해서 등록한다 이렇게 말 나오긴 해요. 그러나 이 축척 변경의 이면에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어느 지역, 도심, 구시가지에서 하게 되는데 주로 즉 필지가 작고 복잡한 데다가 도면상 경계랑 실제 담쳐놓은 게 안 맞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축척을 키우면서 이게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기준을 도면상 경계가 아니라 담쳐놓은 거, 점유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경계가 정해진다. 이게 핵심이거든.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적의 증감이 생길 거고 면적의 증감이 생기니까 소유자 동의받고 그리고 나중에 청산해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대상 토지가 이제 3가지가 나오게 되는 첫 번째 대상 토지가 그게 잦은 토지 이동으로 1필지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측량 성과 결정이나 토지력에 따라 정리 곤란한 경우 이렇게 써져요. 필지가 너무 작고 복잡해가지고 정리하기 어렵다는 소리야. 자, 이렇게 돼서 진행할 때 그때 제일 먼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그리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거치고 그다음에 시도 산하대도시장 승인받고 동의, 의결 승인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공고를 하게 되는데 20일 이상 하게 돼요. 그 공고 내용 중에 소유자나 점유자 협조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공고일로부터 30일 내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데다가 경계점 표시 설치하는 거예요. 말뚝 박아주는 거. 그걸 기준으로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경계, 좌표, 면적 정하고 지번, 지목까지 다 새로 정해요. 그중에 면적, 이 면적의 증감을 써놔야 되는데 그걸 지번별 조서라 그래. 어떤 필지 면적을 만들었다 줄었다. 그러면 그 증감 면적에 따라 청산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곱미터당 가격 정하는 거예요. 이 가격 정할 때는 소관청이 자료 모아다가 위원회에다 갖다 주면은 위원회가 의결해서 정해지는 거고 거기서 면적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금액 나오면 15일 이상 공고를 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해주고 20일 내로 일일이 통지해가지고 다 알려주는 거예요. 공통 1520 이렇게. 그럼 통지받은 사람들은 언제까지 얼마 내놔라,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라고 알게 된 건데 그때 6개월 내로 내야 되고 6개월 내로 지급한다. 근데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1개월 내로 소관청에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근데 1개월 내로 돈도 이의신청도 안 하고 6개월 내로 지급도 안 해. 내지도 않아. 그러면은요 강제 징수한다. 이런 말 받습니다. 돈이 남거나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지자체의 수입 또는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청산금의 납부및 지급이 다 완료가 되잖아요. 그럼 확정 공고하게 되고 그리고 확정 공고가 되게 되면 지적 공고 정리하게 돼 있는데 정리한다라고 할 때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때 토지대장은 지번별 조서에 따라 확정 공고된 지번별 조서라고 그래. 그에 따라 정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적도는요
확정 측량 결과도에 따라 정리하게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절차였죠. 자, 그러면 이렇게 토지동의 이제 사유들을 다 받고 그에 따라서 지적 공부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의 경우는 소유자를 대위해서 각각의 자들이 신청할 수가 있어. 그때 대위한다라는 말은 대신한다는 뜻인데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대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나 농어촌 정비 사업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는요 소유권자가 아닌 신청권 자체가 없다.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건 대위 아니다. 소유자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신길 뉴타운 갖고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청해야 될 사람 신청을 안 해버렸다. 그러면 직권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소관청이 신청을 받지도 않았는데 자기 권한으로 등록을 해주는 것이 직권 등록이거든요.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 절차 중에 제일 먼저 나왔던 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그에 따라 토지동 현황을 조사하고 토지동 조사업에 작성을 하고 나중에 토지동 결의서가 붙고 제일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그 정리하기 전 단계에서 꼭 쓰는 게 토지동 정리 결의서. 이 말 여기서 말했죠. 자, 그러면 이제 신청을 했거나 또는 직권을 등록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에 따라 지적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토지 표시, 하나가 소유자. 그럼 토지 표시를 정리할 때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정리하는 것이고 그때 미리 쓰는 게 토지동 정리 결의서. 그다음에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요. 일단 등기부에서 먼저 정리가 되거든요. 그때 등기 완료 통지가 와. 등기 완료 통지에 따라 이 정리하는 게 가장 많고 그때 쓰는 것은 소유자 정리 결의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등기하고 나온 네 가지가 있어요.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렇게 나오는 게 있다면 네 가지. 그 등기 들어간 것들 그거 가지고 정리합니다라고 기본적으로 등기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자 정리하는 걸 봤는데 소유자가 정리되면은 그 단계에서 끝나요. 그 단계에서 끝나지만 토지 표시가 정리됐단 말이에요. 토지 표시는 대장을 먼저 정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고쳐져야 되거든. 그때 변경 등기 촉탁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이 변경 등기 촉탁한다라고 할 때는 토지 표시가 정리될 때니까 토지 이동이 있을 때단 말이죠. 토지 이동 중에서 신규 등록은 제외돼. 그러면 이제 촉탁을 받았어. 촉탁을 받아가지고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되고 등기가 다 실행되면은 소관청에다가 등기 완료 통지를 해주고 그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은 소관청은 15일 내로 소유자에게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해준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등기 필요할 때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통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변경 등기 필요치 않을 때 그때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로 통지한다. 이런 말이 나왔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측량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측량에서는 이게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 정해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계, 좌표, 면적 정한다. 측량의 종류는 13가지가 있어요. 13가지 크게 둘로 나누면 기초와 세부가 있어. 그 13가지 중에서 지적 기준점 정할 때 하는 게 기초 측량이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 다 생략하고 도시개발 사업 지역이나 농어촌 정비 사업 그 밖에 무슨 토지개발 사업 지역이 있어요. 이런 개발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지역들 그런 데 하는 게 무슨 측량이다? 지적 확정 측량. 그리고 경계복원 측량이라고 있었어. 경계복원 측량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때 하는 측량인데 분쟁이 발생했거나 또는 내 땅의 구역을 명확히 하고 싶거나 또는 건축하려고 그럴 때 그때 하는 거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상 건축물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에 둔 경계랑 대비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건축물 사용 승인 받을 때 그때 주로 많이 하는 건 측량이다. 이런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 절차로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의뢰인이 수행자한테다가 측량해 주세요 의뢰를 하게 돼요. 근데 모든 측량을 다 이제 의뢰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두 개가 있지. 검사 측량과 지수 측량. 그때 꼭 수행자한테만 해야지 엉뚱한 데 하면 안 돼요. 그럼 수행자는 나는 측량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써가지고 다음 날까지 소관청한테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수행자는 측량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럼 측량을 해가지고 그 나온 성과를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소관청한테 검사를 받아야 돼요. 이 검사할 땐 주로 서류 검사가 되지만 필요하면은 검사 목적으로 측량할 수가 있다. 이걸 검사 측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검사가 다 맞춰졌어. 맞춰지면은 이제 측량 성과도가 나와요. 그것을 소관청이 의뢰인한테 주고 그럼 의뢰인은 그것을 비롯해가지고 지적 측량 결과부라는 것을 의뢰인한테 준다. 그래서 의뢰인과
소관청 사이에 누가 끼어 있다고요? 수행자가 끼어 있어. 갈 때도 거쳐가야 되고 올 때도 거쳐와. 그래서 의뢰인, 수행자, 소관청 이렇게 배열해야 돼요. 다음에 이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할 때 규정이 3개가 있어요. 일반적인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측량을 하려다 보니까 세부 측량을 하려다 보니까 기준점이 없어. 그 기준점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느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때 기준점이 15점 이하는 무조건 4일, 15점을 초과하면 4점마다 하루씩 플러스야. 근데 이것은 측량할 때뿐만 아니라 검사할 때도 똑같이 적용돼.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과 검사. 이렇게 세 번째 규정이 자, 서로 합의한 것이 더 우선하다. 다만 그때 합의할 때 기준이 있지. 4분의 3은 측량 기간, 4분의 1이 검사 기간.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들리십니까? 멍하세요. 속으로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러고 있어요? 그러시면 곤란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등기법 한 30분도 안 걸려요. 지적법 남아있는 게 내용이 한 30분도 안에 조금만 하면 넘어가는데 그거 하고 바로 등기법 들어갈 거예요. 드디어 재밌는 등기법을 하게 됩니다. 질문 없으시죠? 한 주 또 잘 보내셨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